안녕하세요. 최진육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에 뿌리든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성근자와 친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방상담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인연인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오복의 뿌리 인연과 건강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저는 오복하면 이 치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로부터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잖아요. 연령마다 치아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치아도 체질에 따라 건강 관리법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동의보감에도 치아를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요. 네. 이 치아는 굳이 큰 체질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방법보다는 항상 양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 중에서도 우리가 아침 양치는 좀 한 끼씩 하루씩 건너가도 되는데 잠자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또 식사 후에는 항상 양치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오복의 가장 중요한 치아 관리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치아가 아프지 않더라도 나이가 40이 넘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최진육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과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육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식사를 한 이후에 가슴 답답함과 흉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일 흉통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몸의 이상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통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흉통이 있을 때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잖아요. 먼저 흉통이란 어떤 증상을 말하나요? 이 흉은 가슴 흉자,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좀 나쁜 징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흉통은 항상 조심스럽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흉통은 앞쪽에 이제 전체적인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서 우리 젖가슴 사이 가운데에는 흉골이 있고 네. 그 흉골 옆에 연골이 있고 연골 옆에 늑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흉통, 흉골에 이제 연골에, 그 다음에 옆구리, 늑골에 통증이 있을 때도 이 흉통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는 그냥 통칭을 해서 가슴 통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흉통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왜 심장 질환 때문에 흉통이 생긴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요. 흉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흉통의 원인은 거의 50가지 이상 자세히 하다 보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크게 제가 6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흉골, 가슴 안쪽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폐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서 이 가슴 가운데를 쭉 내려가는 게 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심장이나 폐 쪽, 그다음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을 때 흉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식도를 따라서 위장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예, 위식도 이제 역류 질환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염증이라든지 질환들이 있을 때 이 흉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슴에 통증이 왔을 때 흉통, 심장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한 2% 이하로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가슴벽이라고 하는데요. 심장과 폐, 식도를 감싸고 있는 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늑골이 있고 흉골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골은 가운데에 우리 이렇게 제가 볼펜처럼 이렇게 약간 두꺼운 데 있고 얘다 늑골이 여기에 이제 12개. 그 다음에 이쪽에 12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연골이 있게 되니까 연골 옆쪽에 이제 관절이 있기 때문에요. 48개의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늑골과 연골, 관절에 그래서 늑연골 관절 통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 기능들이 항진이 되면서 이제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쪽 가슴에 이제 통증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신경을 쓰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슴이 콕콕콕 쑤시고 또 자제분들이 있으면 등을 두드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칠정심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개심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가슴 벽을 감싸고 있는 피부에 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있을 때는 이 피부 겉부분이 따끔따끔거리고 아프고 근데 실질적으로 통증을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나 또 교과서를 보면 이게 이제 피부가 정확히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피부인지 안에 근육인지 속인지 잘 모르고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한방에서 중요시 여기는 냉증입니다. 여기는 늑연골 관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허리를 좀 펴라, 가슴을 펴라, 이 이야기가 이제 흉곽을 스트레칭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날씨가 내 몸이 추워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몸을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늑연골 관절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위축이 되면서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냉증의 개념을 한방에서는 이 흉통의 원인의 한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환들이 원인이 돼서 흉통이 생기는군요.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관 질환이 가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이제 역류하는 거니까 이 가슴에 식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치 아래로 해서 식도 괄약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이 있는데 네. 위장에서는 이제 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산이 식도를 따라서 위로 역류하게 되면 이 식도 벽 자체에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속이 쓰린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속이 쓰려도 이 배 쪽으로 위장이 쓰린다, 가슴이 쓰리고 화끈거린다 이런 경우가 이제 위장관에 있는 산이 역류를 해서 이 식도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다수가 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심장질환이 이 흉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심장질환이 흉통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 심장은 그냥 근육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장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근육 덩어리가 움직이는 데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으로부터 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제 심장이 비대되면서 그 부분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제 겉으로 환자분이 우리가 느낄 때는 이제 가슴에서 통증이 이제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흉통의 이제 증상으로 하나의 이제 나타나는 것은 가슴벽 통증, 늑연골 관절 통증이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통증이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생기는 통증이나 이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흉통 하나로 인해서 증상만 가지고는 심장이다, 위장관이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네. 이 심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약한 곳부터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심장은 우리 몸에서 1초라도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할 때는 흉통이 왔다고 했을 때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심장에 문제가 나타나서 발생하는 건지 협심증, 관상동맥에 문제가 와서 이런 건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의한 전조 증상으로 흉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그쵸,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심장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동맥경화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는 심장의 근육 자체, 기 자체가 떨어지는 나이가 60대이기 때문에요. 60대 이후에는 가슴 통증이 내가 전에는 통증이 별로 없었는데 통증의 강도는 좀 민감하게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 많이 아파도 그냥 뭐 이 정도 통증은 괜찮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60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슴 통증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바로 가시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바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질환이 원인이 돼서 이 흉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흔히 담이 걸렸다고 하죠. 네. 이 근육통이나 대상포진처럼 피부 통증이 있을 때 흉통이 또 찾아오는 이유 무엇인가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 흉골이 있고, 그 다음에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늑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늑연골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뭔가 들다가 끔뻑 하는 경우에 이제 담 결려 있다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자세를 이렇게 옆으로 이제 자거나 그 다음에 물건을 갑자기 힘을 써서 하거나 이런 경우에 끔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붓는 경우에는 가슴 쪽에 붓는 경우에는 바로 진찰을 가서 받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물건을 들다가 내가 좀 삐끗했는데 여기가 좀 아프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좀 아프다.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조금 경과를 보시면서 사라지면 이 경우에는 이제 늑연골 관절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소화기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위장관 질환, 식도 질환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녁 때 내 음식의 양보다 조금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에서 산이 역류하면서 식도 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가슴이 진짜 아픈데 심장과 폐 관련 질환도 없고 네.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게 바로 개심통, 스트레스로 인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몸이 차가우는 냉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가슴 통증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으려면 내가 운동을 하면 조금 더 심해지고 쉬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통증이 오시는 분은 뭔가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분노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한 2, 3초 끔뻑했다가 또 멀쩡해집니다. 네. 예, 그랬다가 또 기분이 좋으면 이 가슴의 통증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맨 처음에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검진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또 아플 때 응급실로 오라고 하는데 아플 때 또 가다가 보면 이건 뭐 한 5초, 10초, 길어야 한 20초 이 정도니까 가려고 하면 또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냉증입니다. 예, 몸 자체가 추워지면 우리 가슴 자체도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흉골과 늑골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이게 위축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따뜻하게 해주면, 예, 아픈 부분을, 가슴 부분을 좀 핫팩이라든지 우리가 따뜻하게 했을 때는 통증이 좀 사라지고 찬바람을 쐬면 좀 통증이 오거나 내가 몸이 좀 춥다고 느낄 때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 경우를 이제 냉심통 또는 냉흉통, 예, 이런 냉증 개념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흉통이 무엇보다 심장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듯 아픈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전조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참을 수 없는 가슴에 이제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 제가 간혹 진료하다가 보면은 저녁 때 어르신들이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한데 네. 예, 뭐 자제분들한테 전화하기도 뭐 하고 또 이게 이제 또 지나가면 또 낫겠지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게 불안합니다. 네. 이게 연세가 60이 넘고 가슴 통증이 내가 전하고 다르듯이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이때는 다른 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동의보감에서도 심장은 군주지관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멈추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예전하고 다르게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시든지 본인이 혼자 계시는 경우에는 꼭 119 도움을 받아서 네.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슴 통증이 있는데 가슴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으로도 나타나고 어깨로도 나타나고 아이고. 특히 이제 이 왼쪽 팔 쪽으로 이렇게 같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증상들이 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 이런 증상이 흉통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나고 만약에 숨이 찬다. 예, 네 번째는 어지럽고 메스꺼리고 이제 토할 것 같은 흉통이 있으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이게 꼭 체한 증상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속이 그래서 이렇게 심장병 환자분들이 속이 좀 미식미식하고 좀 토할 것 같은데 그냥 자다가 보면은 흉통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장병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내가 이거 체해서 그런가, 내가 좀 몸을 과하게 쓴다, 이런 자가 진단을 하지 마시고 이런 5가지의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바로 응급실이나 119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를 바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하는 네. 전조 증상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한 흉통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흉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호흡곤란이 왔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흉이나 폐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갑자기 심각하게 심한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식은땀이나 이제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 다리가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색전증의 질병이 올 수가 있고요. 예, 다섯 번째는 예, 가슴이 아프면서 객혈을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상의 5가지 증상에서 한 가지 증상만 흉통과 더불어 나타나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예,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흉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한방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예, 원인이 제가 이제 한방에서 크게 보는 원인 개념이 이제 6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심장하고 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예,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대학병원급에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그 식도 질환입니다. 예, 위장관 질환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 위장관 기능이 기능적으로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위 식도에서 역류를 하게 되는데 역류하는 산이 문제가 아니고 역류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식도 괄약근이 약하게 되면 괄약근에 힘을 생기게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이 약해지게 되면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믹서기처럼 갈아서 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내는 힘이 없을 때는 위장관을 내려보내는 힘을 생기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장에서 연동 운동이 안 되면 변비가 생기면서 상부로 올라오면서 예, 역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이 잘 되면서 대변이 잘 나가는지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늑연골 관절 통증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한방의 진찰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늑연골 관절 통증이 만약에 붓는 경우에는 관절에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네. 예, 이 늑연골 관절 내가 운동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픈 부분을 만져보시면 됩니다. 아픈 부분을 만졌는데 통증이 조금 더 심한 경우가 있고 만졌는데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졌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네. 예, 그 다음에 만졌는데 오히려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핫백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에서 이 가슴 쪽 예, 근육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개심통,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한의원에 오는 흉통 환자의 한 80%는 개심통으로 인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낫지 않고 자기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크게 이상은 없고 이런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신경 쓰면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 소화장애 증상이 있고 항상 목에 이물감이 같이 나타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스트레스의 증상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증상도 2가지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우울증이 있고 예, 분노가 나오는 울화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울화의 증상을 치료하면 예, 흉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예, 또 하나 그 대상포진이 있어서 피부 쪽이 아프면서 예, 피부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 진료가 필요하고, 마지막 6번째 냉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평상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가슴이 뭔가 좀 답답해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손발이 시리고 차고, 예, 그 다음에 가슴의 통증을 검사를 했는데 몸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냉증 치료를 해서 늑연골 관절의 순환을 원활하게 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가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군요. 자,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여성 49세 162cm 65kg입니다. 2년 전부터 가슴이 콕콕 쑤시듯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등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네. 병원 검진상 뭐 심장이나 폐
늑연골 관절에 크게 이상은 없다고 했고요. 가끔 손도 저리고 손바닥에서 열도 나고 또 매운 것을 먹으면 너무 속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추위도 많이 타고 머리도 항상 무겁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맥을 보고 사실은 스트레스 물어봤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남편과 자식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 이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고 기왕력으로는 이제 위염, 사구체 신염, 뇌혈, 단백뇨가 있어서 치료한 병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속 피부를 봤는데 피부가 조밀하고 윤기가 있었고 맥을 봤을 때 오른쪽 맥이 긴성하면서 1분의 맥동수는 70맥으로 정상적이었습니다. 맥은 침하면서 힘이 있었고 그래서 우측맥이 긴성하다는 것은 식적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스트레스가 있을 때 머리에서 너무 생각이 많고 가슴에서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음식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어야 피가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진정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식적이 있다가 맥이 침하면서 식적과 스트레스 두 가지가 겸해서 나타난 흉통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식적과 스트레스를 같이 겸해서 치료하는 처방이 이제 적심통에 나와 있는데 이 처방을 3개월 치료해서 완치한 사례입니다. 네, 흉통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흉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 있으시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흉통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3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흉통, 개심통이라고도 하고 칠정심통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진피, 목향을 각각 7g씩 해서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이걸 아침, 저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슴 통증이 좀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때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가슴벽 통증, 늑연골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2가지입니다. 가슴이 아픈데 심장이나 폐는 이상이 없고 내가 운동하거나 잠자고 일어났는데 근육이 뭉친다, 늑연골 관절 통증이다 이런 경우에 눌러서 아픈 경우가 있고 누르면 오히려 시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러서 아픈 경우에는 진피와 목향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눌렀는데 오히려 통증이 좀 사라지고 살 것 같다, 시원하다 이런 경우에는 백작약 10g, 구감초 5g 해서 똑같이 물은 1000cc 넣고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일까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흉통입니다. 향부자와 진피, 목향인데요. 이 향부자는 동의보감에 보면 기가 울체가 되어 있을 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기분이 뭔가 불편할 때, 특히 이 진피는 가슴 쪽에 기를 소통을 시키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목향은 우리 몸을 순환을 따뜻하게 시키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영양분과 이제 산소 공급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3가지 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저에게 딱 맞는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히 마셔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린 느낌이 있네요. 예.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좀 살펴볼게요. 흉통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지압법도 지금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지압법입니다. 이때는 전중과 내관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중은 양쪽 젖가슴의 가운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이렇게 개심통이 있는 부분에 여성분들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있는 살짝만 돼도 이렇게 자지러지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살, 이때는 누르지 말고요. 엄지손을 살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돌려주시고 좀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한 5회 이상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이라는 혈자리인데요. 내관은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인데 세 번째 손가락을 자신의 이제 손목 내측에 횡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인대가 있습니다. 힘줄이. 그 힘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대서 10초씩 5회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가슴벽 통증, 늑연골 관절 통증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눌러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전중혈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혈은 본인의 이제 이 손가락, 네 손가락을 이은 다섯 번째 손가락을 아까 손목의 안쪽이라고 했잖아요. 손목의 바깥쪽에 주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의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가슴벽 통증인데 눌렀더니 오히려 시원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중과 양능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중은 양쪽 젖가슴 사이가 되고, 양능천은 무릎의 바깥쪽에 보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뼈를 잡고 엄지손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무릎뼈 쪽으로 늘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회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76이고요. 네, 나이는 76, 몸무게는 68kg예요. 네,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68이에요. 그렇군요.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저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청주에 사는 이동섭인데요. 네. 나이는 76이고요. 네. 제가 21년 전에 네.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10년 뒤에 이제 직장암이 완치됐다고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어깨에 그러니까 연골 파열이 돼가지고요. 네. 어깨에
올해 이제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그 핀을 8개를 넣고 살고요. 네. 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하고 디스크 수술을 18년도, 19년도에 2번을 받았습니다. 네. 어깨가 지금 많이 아파요. 예. 이 허리도 이제 수술한 부위는 괜찮은데 네. 그 오른쪽 그 다리 쪽에 예. 그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네. 이래서 제가 그 서울의 그 강남에 있는 병원이 또 좀 잘 본다고 해서 거길 갔더니 뭐 별다른 그런 뭐 그냥 얘기는 없고 그냥 약만 한 15일치 받아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제가 수술을 18년도, 19년도 하고서 거기를 3년을 다녔어요. 네. 1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알아봤더니 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네.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진통제식으로 다 약을 좀 지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프고 허리 쪽은 이제 수술한 부위는 괜찮은데 예. 그 다리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많이 저리고 예. 이렇게 아픕니다. 예. 이래서 전번에 이제 그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방송하는데 그 방송을 봤어요 제가.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처방을 내려주시고 이러는 걸 보고서 선생님한테 좀 한번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그래서 좀 한번 갈까 싶은데 예.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 제가 일단 지금 예. 어깨는 지금 어느 쪽 어깨가 불편하세요, 아버님? 오른쪽. 네. 현재 오른쪽. 복용하고 있는 그 양약이 어떻게 예, 몇 예. 종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염 진통제만 먹고 있습니다. 다른 예. 건 아무것도 안 먹고. 아, 혈압약이나 뭐 특별히 이런 아니 거. 혈압은 제가 아주 정상이고요. 예. 당뇨는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혈압은 아침 공복 혈당이 94, 예. 뭐 한 100 조금 넘거나 이런 식으로 아침 제가 이제 측정기가 있어서 예. 혈압을 아침마다 이제 재는데 네. 혈압은 그냥 뭐 정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현재 예. 복용하시는 약은 이제 소염 진통제만 복용하시고 다른 양약은 처방 받은 건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냥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래서 예. 당뇨약은 하루에 한 알, 예. 고지혈증 약도 하루에 한 알. 예. 그러고서 이제 어깨가 좀 아프고 다리가 좀 그 저리고 이럴 때는 예.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예. 다른 약은 뭐 복용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식품으로다가 예. 뭐 그 이제 저기 RTG 오메가 3라고 해서 예. 이제 그거 한 가지 복용하고 그래요. 다른 예. 건 먹는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어깨도 예. 이 우측 이 수술한 부분이 계속 아프신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뭐 그 병원에서 이제 허리도 지금 핀이 여러 개 이제 들어가 있고 예, 어깨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뼈는 건들 수가 없고 이제 근육하고 인대 쪽을 보강을 시키고 따뜻하게 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몸에 이제 기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압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우리 몸의 척추가 밑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경이 조금 눌리게 되면 아까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제 통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현재 그 아버님 몸무게가 68kg라고 하셨는데 이 몸무게는
그 2년 전에 몸무게하고 비슷합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줄거나 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해가지고요. 예,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도 한동안 한 10년 이상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힘들지 않게 예, 근래에는 이제 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를 가는데 한 번 화장실을 가면은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변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나오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한 3번 내지 4번을 연달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고 나시면 예, 좀 시원하지 않죠. 예, 계속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예, 드세요? 예.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뭐 그렇게 그냥 잘 되는 편이에요. 네. 뭐 아주 예. 지금 현재는 그 이제 어깨 쪽도 그렇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제 한방에서 이제 어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그런 이제 차요법을 제가 불러드릴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고지혈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 복용하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는데 일단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잠깐만요. 네. 예, 됐습니까, 아버님? 말씀해주세요. 예, 오가피. 예, 잠깐만요. 네. 오가피, 예, 그 다음에 우슬. 우슬, 예, 그 다음에 두충. 두충, 예, 그 다음에 개지. 개치. 계피, 아니요, 개지가, 그러니까 계피가 있고, 개지, 우리 지도할 때 지자입니다. 계지, 예, 계지, 예. 그래서 예. 거기까지 각 4g씩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3g.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000cc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한 20분에서 30분 끓이면 10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지금 아침하고 점심 사이 지금 양약을 드시니까 한 10시쯤 한번 드시고 4시쯤 한번 드시고 하루에 2번씩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한 1개월 정도 먹고요. 1개월 정도 먹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2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70세고요. 네. 몸무게는 제가 원래 76kg 나갔는데 요즘 많이 빠져갖고 안 돼갖고 모르겠네. 최근에는 좀 살이 빠지셨고 키는 어떻게 되세요? 168이요. 네,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속이 답답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좀 약간 쓰딩기도 좀 있고 좀 그러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저녁에 주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속이 답답해갖고 이렇게 산책을 좀 하면은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그러고서 이제 막 트림이 좀 나고 좀 그러고 이제 속에 약간 쓰링기도 좀 있고 좀 그러거든요. 네. 그 이제 병원에 제가 가봤어요. 병원에 가니까는 위 조금 허른 거 있다고. 근데 그 정도 갖고서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 약을 주는데도
별로 그렇게 그 약을 먹는데도 별로 안 듣고 네.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뭐도 어저께도 갔는데 글쎄 그 신경성인가 왜 이렇게 안 됐지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좀 의아하시고 예. 좀 그러거든요. 그 이제 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제 속이 답답해요. 네. 속이 답답해갖고 이제 좀 찬 것처럼 있고, 네. 이제 속이 쓰리는 기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영상자 속이 좀 아픈 기가 있어요. 속이 답답하면서 아픈 기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제대로 좀 겁이 나서 좀 못 먹는 편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없고 먹는 거는 아스피린. 예. 그거밖에 먹는 거 없어요. 딴 거는 뭐 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그런 검사를 해도. 예, 병원에서 검진하면 다 뭐 이상 없고 이제 이 아스피린만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겁니까? 네네. 네. 수술 받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수술은 그래갖고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도 저거 있기니까 병원에 가니까는 그때는 정말로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네. 이렇게 가니까는 위가 탈진 같다고. 예. 그래갖고 아이고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 선생님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사경을 헤매고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하라고. 예. 우선 아파 죽겠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는 한 이틀 더 기다려보고요. 그러더니 뭐 3, 4일 동안 그 통증이 안 끝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했거든요. 네. 위환자 좀 쳐줬다는 거죠. 예. 그때도 그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 사장님이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퇴원을 하고 집에 와 있는데도 조금 덜하긴 덜었는데 뭐 그냥 계속 그러고 나서는 내가 직장을 못 나가요. 네. 현재 아버님 그 아침에 일어나시면 속이 더 답답하고 쓰리고 이 증상이 좀 더 심하십니까? 좀 그래갖고 좀 아침에 깨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깨갖고 오후로 가면 좀 괜찮으시고 아침에 아니요, 일어날 오후에 때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버님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그 이제 대변이 좀 심해갖고 뭐 설사같이도 막 하고 막 물같이도 나와갖고 병원에서 그 설사약을 계속 먹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잡혔어요. 네. 지금 저녁 식사는 보통 몇 시쯤 하세요? 저녁에는 뭐 7시, 6시 그렇게 먹지요. 예. 근데 밥을 예. 안 매운 거 하나도 뭐 죽같이 이렇게 찹쌀로 다 죽같이 이렇게 먹어요. 딴 네. 거는 그렇게 지금 먹으면 좀 뭐 속이 더 아프고 더 그래갖고. 예, 그러면 현재 그 밥 식사하는 거 외에 뭐 과일이나 간식 드십니까? 과일은 뭐 바나나 조금 하루에 한두 개. 예. 뭐 그거 먹고 뭐 딴 거는 조금 뭐 그냥 뭐 우유 같은 거 어쩌다 한번 타 먹고 뭐 그 정도지 뭐 딴 거 그렇게 별로 먹는 거 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네, 새끼요. 예, 3끼 하시는데 때가 돼도 배는 안 고프시죠? 배는 좀 허전한 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를 지나면은 예. 그때 오면은 뭐 허전한 게 뭐 놓친 것처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지금 아까 과일 바나나 같은 거 먹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게 위장에 이제 염증이 있고 궤양기가 좀 있는데 이제 위장 자체가 운동이 안 되어서 그득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하는데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몸이 차가워지면 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위장관이나 이제 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창출. 상출. 예, 그 다음에 진피. 김치? 예, 진피. 예, 귤 껍질입니다. 네네네. 예, 진피. 예, 그래서 창출 10g. 네. 예, 그 다음에 진피 5g. 네, 그 귤 껍질이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후박. 후갑. 예, 후박. 예. 네, 후갑. 예, 후박 4g. 네, 후갑.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2g. 네네.
네,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1개. 네네. 네, 그 다음에 대추 1개요. 네네. 예, 그거를 물을 1000cc 넣으시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달이세요. 네네. 예, 그러면 그게 100cc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식사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그 차 요법을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요. 한 3번 정도에 한 10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네. 아까 때가 되면 약간 허기질 때는 좀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 과일이나 간식을 드실 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때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과일이나 간식은 드시지 마세요. 식사는 3끼를 하시니까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아침에 저녁 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누워서 주무시다 보니까 음식물이 위장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장에 적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벙벙하고 산책을 좀 하면 이렇게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저녁 식사는 낮에 식사하는 거에 한 2분의 1량만 드세요. 진짜 밥은 많이 그 전에 먹던 거 반으로밖에 못 먹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아픈 부위가 이 배꼽 주위 있잖아요. 네. 배꼽 주위로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바른 쪽이 아팠다가 또 이제 또 어떤 때 심하면 양쪽 다 아팠다가 그게 이제 항상 그렇게 배꼽 주변이 이렇게 아파요. 아, 그 부분이 지금 병원에서 위장이 좀 처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위장 자체가 그 배꼽 주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아니, 그 전부터 그렇게 그게 아팠어요. 그게 예. 이제 그 수술하기 전부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가 돼서 믹서로 갈아서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아버님께서 위도 약하시지만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니까요. 일단 그 차 요법을 3개월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도 좀 받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아버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흉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이 흉통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무엇인가요, 박사님? 예,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이 흉통에서는 늑연골 관절 통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흉곽을 넓혀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흉곽은 내가 굳이 운동을 안 해도 호흡을 하면서 흉곽이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상황을 거치기 때문에요. 예, 심호흡을 좀 깊이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면 흉곽이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5회 정도 이렇게 심호흡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슴 자체를 조금 더 넓혀주는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팔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그렇지 않으면 손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우리 어깨가 펴지면서 흉곽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하실 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넓혀주시면 흉곽이 커지면서 이제 스트레칭이 되니까 흉곽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 2번째는 우리 가슴을 따라서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요.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 신경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가 되었다고 음식을 먹는 습관을 줄이시고 뭔가 내가 불편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식물이 좀 먹기가 싫다. 이럴 때는 음식물을 안 먹고 한 끼씩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흉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가슴 근육 스트레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흉통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한방 치료로도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최진육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